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서버브에 사는 한인들이 최근 집을 방문해 벌이는 절도 행각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는 소식입니다. 글렌뷰에 사는 연장자 김모 씨는 집을 보던 어느 날 오후 수도 검침을 나왔다는 2명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옆집 수도관이 문제가 발생했다며 집 체크를 해야 한다고 지하실로 안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모 씨는 얼떨결에 한 명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간 사이 다른 한 명은 2층으로 올라가 방을 뒤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수도관 공사를 하는 것처럼 노란색 작업 조끼를 입고 있어서 별 의심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후 한참 만에 2층 방으로 올라가 보니 방을 뒤지고 서랍을 꺼내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입은 노란 조끼 스타일의 재킷은 홈디포 등의 스토어에서도 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스브룩에 사는 박모 씨도 2명의 절도범에게 당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 나가보니 2명 중 1명이 옆집에 울타리를 쳐야 하는데 정확한 경계선을 조사해야 한다며 박 씨를 집 밖으로 불러낸 사이 다른 공범이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들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건은 주로 한인 연장자들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알아들어도 그럴듯하게 속여 정신을 팔리게 한 후 다른 공범이 집안에 침입해 귀중품이나 현금 등을 훔쳐가는 수법인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망됩니다. 데스플레인스에 거주하는 이모 씨도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거실의 소파 아래에 숨겨둔 현금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빈집에 침입해서 어떻게 현금이 있는 곳을 알아냈는지 궁금했지만 아마존 온라인 쇼핑을 통해 현금을 찾아낼 수 있는 기기, 즉 머니 디텍터라는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는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처럼 도둑을 맞으니 허망하다며 앞으로는 모든 귀중품과 현금 등은 은행 세이프티 디파짓을 개설해 거기에 보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0여 년 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모든 서민들의 일상생활조차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본 한인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이라도 집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향후 이런 사기성 절도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가 현재의 영주권 카드 만료일 이전 제때 갱신 신청서 I-9D를 접수할 경우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2년까지 자동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조치는 지난 9월 26일자로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팬데믹 사태를 지나며 심각한 이민 신청 서류 수속 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 USCIS는 그동안 영주권 갱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해주는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간을 2년까지 2배 늘린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 날짜가 만료되기 전 영주권 갱신 신청을 제때하고도 수속 적체에 따라 새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신청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USCIS는 영주권 갱신을 위해 I-9D 양식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제공하는 접수 통지서에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2년 자동 연장을 명시해 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영주권자들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이러한 접수 통지서를 제시하면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USCIS는 이와 유사한 조치로 지난 5월부터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임시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 조치도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 연장 기간을 360일 더 확대해 3배까지 늘린 것입니다. 이 조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허가 신청 적재 건수가 150만여 건에 달하면서 제때 승인을 받지 못한 노동허가 갱신 신청자들에게 불가피하게 아예 취업을 중단하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노동허가 갱신 신청은 시한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USCIS 측은 노동허가 자동 연장 기간 확대로 40만 명 이상의 노동허가 소지, 외국인 인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세 번째 국적 항공기인 에어프레미아가
미국 첫 취항을 확정했습니다. LA와 인천 노선 첫 취항이 지난 29일 확정되면서 싼 항공권 여행이 가능해지자 한인 동포들도 이를 반기고 있습니다. 에어 프리미어는 LA 취항은 1991년, 아시아나 항공 이후 국적항공사로는 31년 만이자 세 번째 취항입니다. 차세대 항공기 B7879 드림라이너 2호기 도입을 완료한 에어 프리미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 예상 최저가를 공지했습니다. B7879 드림라이너는 에어 프리미어의 주력 기종인데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보잉사의 차세대 항공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9일 기준 LA 인천의 편도 요금 최저가는 $379 80센트, 왕복 기준으로 최저 $759 60센트로 책정됐습니다. 에어 프리미어 측에 따르면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의 경우 최저가가 편도 $779 80센트, 왕복 $1,559 60센트로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게시 요금보다 45%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미주에 사는 한인 동포들은 LA를 거쳐 모국을 방문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여행사에 문의를 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합병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주요 국제노선 독점과 이에 따른 항공 운임 상승, 그리고 까다로운 마일리지 사용 등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더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에어 프리미어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로만 좌석을 제공하며 전기종 와이파이와 기내식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용한 투자가 젊은 층에서 크게 유행하며 이를 이용한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투자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자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관련 사기 범죄가 약 13억 달러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한인 등 소수계와 젊은 세대가 주요 범죄 대상으로 꼽히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사는 리아 한 씨는 지난 2020년 어머니가 만났다는 한 남자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수주간의 설득 끝에 남자를 직접 만나보는 조건으로 투자를 승낙했다는 한 씨는 최근 소수계를 전문으로 다루는 언론사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와 인터뷰에서 그를 만나고자 호텔에 도착하자 대략 60-70명의 한국인들이 현금을 가지고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는 매우 재빨랐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와 그의 어머니는 총 4만여 달러를 해당 남성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월 30%의 수익은커녕 돈이 예금된 계좌마저 사라지며 한 씨 모녀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 씨의 경우처럼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투자를 주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자는 문자 메시지나 광고, 소셜미디어 메신저 혹은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등을 보고 투자 정보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중 최고 피해 금액은 7억 8,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통상위원회 FTC의 데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기의 대부분은 투자 사기로 13억 달러 피해 금액 중 7억 8,500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로맨스 사기, 가짜 비즈니스, 정부기관 사칭 사기도 암호화폐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TC 소비자 교육 담당관 크리스티나 미란다는 암호화폐 사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그룹은 18에서 35세 소수민족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들은 전통적인 재정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잘 받아들이는 반면 그에 따른 위험성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주말 열릴 시카고 마라톤 행사에 앞서 시카고 시내 도로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2022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카고 마라톤 관계자들은 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발보어 드라이브의 교통 통제에 이어 수요일과 목요일에서 토요일에도 곳곳에 도로가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시작되는 교통 통제는 마라톤이 열리는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통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일 오전 10시부터 콜럼버스 렉쇼어 드라이브 사이 발보 드라이브, 5일 오전 10시 콜럼버스 렉쇼어 사이 잭슨길, 6일 오전 4시 미시간대로 콜럼버스 사이 발보 드라이브 루즈벨트 길입니다. 비웰스 사이 콜럼버스 드라이브, 7일 미시간 콜럼버스 사이 잭슨 콩그레스 플라자와 콜럼버스 사이, 비웰스 벤브런 해리슨 사이의 콩그레스 플라자, 몬로 잭슨 그리고 잭슨입니다. 웰스 사이의 콜럼버스, 8일 5K와 마라톤이 열리는 전 구간 폐쇄된 구간은 마라톤 경기가 끝난 후 9일 일요일 오후 또는 10일 오전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시카고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